오늘은 라운드 기본 티셔츠를 그릴게요. 먼저 새로운 문서를 만듭니다. 이때 문서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A4로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프린트할 때 가장 대중적인 사이즈이기도 하고 일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실 사이즈로 출력이 됩니다. 만약 만들어진 문서가 A3라면 모니터상으로는 실제 사이즈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린트 설정에서 따로 설정하지 않고 출력을 한다면 A 프린트 용지의 출력 시 잘려서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가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작업물의 사이즈를 정확히 인식해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바디 맵을 먼저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 하시고 해당 바디 맵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플레이스 눌러주시고, 네, 마우스 포인터에 이렇게 그림이 매달려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클릭해 주시면 바디 맵이 가져와져요. 사실 티셔츠 도식화에서는 바디 맵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잡한 도식화 작업이나 실무에서 여러 개의 도식화를 그릴 때 사이즈를 맞추는 기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익혀둔다 생각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티셔츠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에서 미리 찾아둔 거고요. 이미지 복사하고 컨트롤 V 하시면 붙여넣기가 될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적당히 줄여주시고요. 이때 바디맵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림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오렌지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세요. 바디라인을 참조하면서 이미지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나중에 도식화를 그릴 때 이미지와 똑같이 그린다기보다는 참조하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일러스트를 그리기 전에 이미지의 컬러가 너무 진해서 라인을 그릴 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투명도를 조절해주면 좀 더 수월하게 라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브젝트를 개별로 투명도를 조절해주는 방법과 레이어 자체의 투명도를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투명도를 조절할 때는 요 상단 컨트롤 바에 보시면 오페시티 투명도가 있거든요. 여기를 조절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 앞에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앞에 오페시티라는 요 글자를 누르면 요때 이 투명도 조절 값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랜스퍼런시라는 툴에서 조절해 주셔도 돼요. 이 값은 여기 요 오페시티에서 나오는 값하고 화면이 똑같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조절하는 방법은 레이어 자체를 지금 이 레이어 1에 지금 이미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조절해 주는 거예요. 레이어 1에 여기를 누르면 여기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여기 눈 아이콘이 있었잖아요. 껐다 켰다 하면 똑같이 꺼지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보이게 하거나 해줄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만들면 잠금 표시가 돼요. 그렇지만은 잠금 표시가 됐다고 선택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냥 레이어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 템플릿화 만들어 준다는 정도만 차이가 나고 다른 거랑 크다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거의 한 50% 정도의 투명도가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흐렸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이콘, 레이어 자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여기 레이어의 컬러를 변형했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템플릿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지 투 50%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 30% 했다. OK 누르시면 훨씬 더 흐려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고, 만일에 이 레이어를 템플릿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이미지를 돌리시겠다 하시면 여기서 다시 여기 체크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해제가 되면서 원래 일반 레이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 저희는 이거를 템플릿으로 하려고 하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네, 여기는 30% 그대로 두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잠깐 보시면 이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은 옆에 연필 모양이 있고, 그리고 금지 표시가 옆에 동그랗게 달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어떠한 작업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아까 레이어 1을 이걸 템플릿으로 만들면서 여기 잠금 표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작업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레이어 2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금 표시가 없죠.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기 전에 또 여기 칼라를 보시면 지금 색이 다 없는 상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테두리를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안에 칠 상태를 바꿔주는 거고요. 이건 테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 올라오게 선택을 하면 앞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테두리 상태, 스트로크의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꾸죠.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꿔주시고, 지금은 내부 컬러는 필요 없으니까 내부 컬러는 없음으로 선택해 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테두리 컬러는 검정으로 선택을 할게요.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가이드를 꺼낼게요. 이 가이드는 컨트롤 R을 누르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상단하고 왼쪽에 자로 보이는 것들이 보이죠. 이거 룰러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해주는 키거든요.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 마우스에 이렇게 점으로 된 라인이 딸려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요거를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네,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그러면은 이게 가이드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을 해제하시면 지금처럼 하늘색 라인이 그려져요. 가로선이 필요하면 위에 라인에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가이드가 제대로 안 보이신다면 뷰의 가이드 옵션을 확인하세요.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제 마우스를 클릭해 가면서 요 가이드 근처에 가면 이렇게 가이드라고 뜨시면서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서 이렇게 마우스를 쭉 당겨 주시면 요 핸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제가 Shift 키를 눌러서 지금 45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 방향을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뾰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수평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수평으로 잡고 이렇게 라운드를 그려주시면 넥이 이쁘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잡고 마우스를 놓고 그 다음에 빈 화면을 누르고 컨트롤 키와 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선택 툴로 바뀌시죠. 이럴 때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기본 라인이 일단 그려졌고요. 네크라인은 이 라인과 간격이 다 동일하잖아요. 똑같이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펜 툴로 다시 이렇게 따다 보면 정확하게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기능을 사용하냐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선택을 하실 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 가이드도 지금 선택이 됐거든요. 가이드는 잠궈 놓도록 할게요. 잠그는 것은 아까 그 뷰에서 가이드로 가져가시면
지금 화면에서는 잘려서 지금 안 보이겠지만 락 가이드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락 가이드를 해주시면은 지금은 선택해도 가이드가 선택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에 가시면 패스에서 패스 파인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요 값은 제가 이전에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뷰 프리뷰라고 있죠. 이게 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여기가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켜놓고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시면서 원하는 값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요 정도 가격으로 값으로 해서 OK 눌러 나갈게요. 그러면 요 라인을 기준으로 같은 값으로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요 라인만 있으면 돼요. 요 라인은 위쪽에 있는 라인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부분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여기 이렇게 두 군데 드래그하면 여기 선택이 됐죠. 여기 점이 이때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 지워지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여기 점이 하나 또 있죠.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여기 점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이게 생길 수 있어요. 필요 없는 점들이 생기니까 이럴 때 이걸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라인이 깔끔하게 선택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요 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을 거니까. 그래서 선택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립을 위한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냥 딱 이 선에 안 맞추고요. 이렇게만 그려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펜 툴에 가서 조인 툴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여기 보면 요 점이 연결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잘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이 반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요 반대편으로도 똑같이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리플렉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우스 포인트가 십자가 형태로 되죠. 중간에 점이 찍혀 있는 십자가 형태로 됐을 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 점에다 가져가시면 여기 앵커라고 보이시나요? 글씨가 딱 뜨죠. 이럴 때 요 점을 딱 이 점을 기준으로 반전을 시켜주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멘트가 앵커라는 말이 딱 떴을 때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점이 기준점이 돼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반대로 180도 기준으로 돌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선택이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시면 이 아까 그 찍은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일 때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면 45도 강조 전 90도 45도 이렇게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럴 때 Alt 키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진 마우스 포인트가 생기죠. 이럴 때 마우스를 딱 놓으세요. 그러면 반대편에 똑같은 것이 생기죠. 이렇게 오브젝트가 두 개가 생기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줄 거예요. 요 두 점을 선택하고 이럴 때 필요한 기능이 오브젝트의 조인과 에버러지라는 이 두 가지 기능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조인은 두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을 때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조인이면 컨트롤 J거든요. 단축키가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컨트롤 옵션 혹은 컨트롤 알트 J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에버러지 창이 떠요. 그럴 때 이때 이 보스가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요때는 가로 세로의 평균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보스는 가로 세로의 중심점인 거예요. 여기가 위에 있고 살짝 아래가 있잖아요. 그럼 얘와 얘의 가로 세로의 중심점이면은 이쯤이겠죠. 이쯤에 와서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점이 같은 점 위치에 같은 점이 위치한다는 거지 붙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놓고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J 연결을 해주시면 이럴 때는 점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 점이 지우고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보면 여기 점이 마치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오브젝트가 다르지만 점은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J에서 두 점을 연결을 해볼게요. 같은 점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연결하면 이 점을 하나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점이 같은 자리에 점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심하게 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브젝트를 수정하거나 할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두 점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옵션 J를 한번 눌러줘서 두 점을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얼핏 봤을 때는 두 점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점을 지금 에버러지 기능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일치를 시킨 다음 다시 컨트롤 J를 눌러서 연결을 해주면 아까는 분명히 드래그 했을 때 점이 분리가 됐잖아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점이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요 위에도 점이 사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롤 알트 J에서 평균점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컨트롤 J 이제 하나의 점이 됐죠. 아까 다시 요거 원래대로 돌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로는 점이 얘와 얘가 따로 분리된 상태예요. 그쵸? 그런데 이대로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지금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이 분명히 같은 같은 라인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컨트롤 옵션 J를 한번 눌러줘야 됐지만 얘는 안 눌러줘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높아심에서 그냥 한 번씩 컨트롤 알트 J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J를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안 거쳐도 되니까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본인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앞쪽에 네크라인을 그렸고요. 이번에는 뒤편 네크라인을 그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라인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을 찍고 이쯤에서 이렇게 가면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여기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죠. 이 점이 가이드에 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또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얘도 아까 했던 것처럼 옵션 패스 이렇게 누르시고 1.8 오케이. 아까 1.8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1.8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들 드래그해서 이 부분 지워주시고 옵셋 패스를 하고 나면 여기가 좀 요 곡에 따라서 요 위치가 조금씩 크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모자란 느낌이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얘랑 먼저 기준 라인을 좀 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먼저 그려 놓고요. 얘를 이렇게 살짝만 좀 움직여서 바깥으로 뻗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곡을 좀 예쁘게 만들어 주고요.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했던 요 조인 툴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리플렉트
툴로 클릭하시고 Alt, Shift, 드래그 하시면 반대쪽이 만들어져요. 아래쪽에 두 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Ctrl, Alt, J 눌러서 에버러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trl, J 눌러주시고, 만일에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시면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이렇게 옵션이 뜨거든요. 여기에 보면 조인과 에버러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요거 눌러주면, 자, 이제 오브젝트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 지금 앞넥과 뒷넥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몸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시작을 할게요. 일단 앞넥 점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면 정확히 점을 찍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가져가면은 요 점이 크게 하얗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마우스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럼 그 점에 붙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앵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보면 글씨가 패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요 패스에 점이 찍히는 거고, 앵커라는 것은 이 포인트에 점이 찍힌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패스, 앵커 이렇게 말이 나올 때 적당한 데 가서 찍어주시면 되고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대충 아무데나 찍고요. 근처에다 찍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라인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컨트롤 키로 이 점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해제가, 펜툴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서 하면 딸깍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그때 딱 놔주시면 요 라인과 요 점이 서로 같은 위치에, 거의 같은 위치에 위치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직 여기 남아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를 그리시면 돼요. 우리는 소매 먼저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소매를 먼저 그리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게요. 네. 일단은 쉽게 그리는 법은 Shift 키를 누르면 돼요. 굳이 여기까지는 지금은 안 할게요. 해제하면 지금 보시면 요렇게 라인이 그려졌거든요. 라인이 좀 이상한 데가 여기 좀 찌그러졌죠. 여기 부분을 좀 다시 손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라인 손을 좀 보신 다음에 이쪽을 좀 완벽하게 한쪽을 다 하신 다음에 옮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깨 라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어깨 라인도 그냥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쯤에 이렇게 걸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쪽은 어차피 반쪽에 다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선택하시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시고, 이거 되게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돼요. 단축키 영문 키보드인 상태에서 O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 근처에 가져가면 가이드라고 글씨가 떴을 때 그냥 클릭하시고 아까처럼 Alt,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쪽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똑같은 게 양쪽에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는 없죠. 그러면 여기는 두 개를 선택하고 Ctrl J 조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건 다 만들어졌고, 그럼 사실 요 템플릿은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 눈을 그냥 꺼서 안 보이게 할게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티셔츠 형태의 기본적인 모양은 만들어졌어요. 이제 넥라인의 립을 한번 그려볼게요. 립을 그릴 때는 지금 이번에는 스트로크의 속성을 이용한 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요 안에 여기 이 앞쪽 립의 중심선을 일단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위치는 적당히 중심선에 얼추 맞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요 속성에, 스트로크의 속성에 가시면 여기 대시 라인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점점점. 지금 현재는 제가 다른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값을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대시 갭 이렇게 3번이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라인을 3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0.1은 첫 번째 이 두께를 말하는 거고요. 갭은 요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인을 그릴 때 자,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가 0.1이면 그 다음에 값을 예를 들어서 0.2로 바꾸고 선택하고요. 0.8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그 다음에 간격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스트로크 웨이트 값, 두께 값을 조절해 주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대시 라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로 리플렉트 툴을 이용해서 Alt Shift 키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주고, 지금 요 가이드를 잠깐 꺼볼게요. 이 라인과 요 라인에 보면 여기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겹쳐서 두껍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를 드래그해서 요 두 개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J를 해줘도 되고, 저는 컨트롤 Alt J를 해서 요걸 다시 한번 정확히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줄게요. 그러면 요 중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가장 마지막에 그려진 오브젝트가 가장 위에 올라와요. 지금 이 그림을 가장 마지막에 그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컬러를 바꿔보면 확실히 나올 텐데, 여기 제가 스트로크 컬러를 레드로 바꿔보면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밑에 있고 이 라인이 위에 있는 게 보이시죠? 마스크 기능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영역 부분이 제일 위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 앞쪽 네크라인 영역이 안으로만 이 스트라이프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이 스트라이프가 가장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 위로 올라올 때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어레인지 하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가장 위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7 하면 마스킹이 돼요. 오브젝트에 가서 이 클리핑 마스크 있죠? 요 기능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7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 라인이 마스킹이 되면서 이 라인 값이 없어지거든요. 여기 다시 스트로크를 검정으로 채워서 색을 채워주면 돼요. 지금은 안에 색깔이 채워진 건 아니고 라인 값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자, 다시 가이드 켜시고, 그 다음 뒷넥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스트로크는 가장 마지막에 그렸던 그 속성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만일에 제가 이 라인을 그리고 바로 그렸으면은 여기 대시 값이 그대로 살아있을 텐데, 제가 중간에 요 아웃라인 요 컬러를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주고, 여기 웨이 값도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좀 잘 보이라고 일단 빨강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올라왔죠. 그 다음에 해제해 주시고, 다시 얘도 똑같이 반대쪽에 똑같이 그려주시고, 여기도 붙여주시고, 이 컨트롤 Alt J 눌러서 다시 한번 컨트롤 J 해서 하나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제일 위로 올려주시고요. 어레인지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7, 그리고 얘도 컬러 값을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보다 이 뒷넥이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선택하시고 어레인지에서 제일 뒤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 투명하니까 여기가 겹쳐서 보이잖아요. 이 바깥 라인을 선택하시고, 자, 이때 이 전체 선택 라인을 선택하시면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 라인에 물음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색이 다른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쪽에 마스킹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컬러 값까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컬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만일 얘를 제가 검정으로 하면 이 안쪽에 이 빨간 스트로크 라인도 검정으로 바뀌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어차피 좀 검정으로 바뀌긴 해야 되니까 여기에 컬러를 채워주는 거예요. 요 겉에 박스 컬러를 일단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채워주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색깔을 채워줄게요. 그냥 그러면 뭐 원하는 다른 색으로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고, 일단 흰색으로 채워놓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립은 다 그려졌어요. 이번에는 스티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스티치가 이쯤 오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스트로크에서 대시 값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림을 적당히 그려주시고, 이번엔 요 대시 값을 조절을 할게요. 일단 요 두께를 한 0.1, 0.25 정도 일단 크게 보인 다음에 다시 줄일게요. 이거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처음에 값을 얼마를 줄까요? 한 1 줄까요? 여기는 약간 둥글게 해주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요. 요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라인이 좀 더 가늘었으면, 조금 더 라인이 촘촘했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보면, 네, 저는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이드 클릭하고 알트 컨트롤 하면 똑같은 위치에 복사가 되겠죠. 밑에는 펜툴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 라인으로 그리셔도 되고,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해서 Shift 키 누르고 하면 직선으로 그려지거든요. 방금 요 옵션 값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려져요. 굽어진 부분들도 이렇게 직접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지금 여기 안 보이는 건 여기 색이 채워져 있어서 이러거든요. 여기 색을 없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지금 여기도 사실은 조금 가는 선으로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점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만일에 두 줄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택하셔서 Alt 키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겹쳐지게 보이죠? 요럴 때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 여기랑 요 간격이 모든 부분에 똑같이 가고 싶을 때는 복사를 해주시면 그냥 진짜 어림짐작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럴 때 옵서패스를 이용해서 0.3 정도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확한 값을 넣어서 위치를 변경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브젝트에 가셔서 트랜스폼 가시면 트랜스폼 어게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치 값을 변형시킬 수 있는 패널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요 기능들이 거의 여기에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거 하나만 쓴다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하거든요. 뭐 이런 특별한 경우 제외하건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다가 적당한 값을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카피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럼 복사가 되죠. 왜 마이너스냐면 일러스트는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여기 원점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 도큐멘트의 여기 값이 0.0이에요. 여기가 0.0.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고요. 이렇게 내려갈수록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브러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브러쉬는 뭐냐면 여기 툴에 보면 여기 브러쉬가 있죠. 요 툴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브러쉬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이건 대시 값이 먹여져서 이러거든요. 여기 해제하시고 선택한 다음에 얘를 해제하면 네, 이런 느낌으로 나오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쓰는 건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브러쉬도 다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먼저 라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 한 칸 더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러쉬는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게 만들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지금은 좀 너무 크니까 한 이 정도로 잡을게요. 살짝 줄여주고 이게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다 선택하시고 여기 브러쉬에 가서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브러쉬 옵션이 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패턴 브러쉬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또 그럼 이렇게 또 새로운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로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아까 그 대시 라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집니다. 근데 그대로 오케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제가 만일에 브러쉬를 그렸다고 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연속되는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블 클릭하면은 옵션 값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옵션 값을 수정하면은 스페이스 값은 간격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선택하고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벌어진 게 보이죠? 그러면 이 라인을 아까는 스트로크를 이용한 거였거든요. 이거를 브러쉬로 다시 선택해주면 이렇게 돼요. 지금은 이거랑 다르죠. 왜냐면 여기가 대시값이 있어서 그래요. 다시 이렇게 대시값을 해제하면 이렇게 라인이 돼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똑같이 여기도 대시값을 없애주면 이런 식으로 투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얘도 선택하고 얘로 선택하시고 역시 대시값을 없애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얘는 지울게요. 이 부분은 똑같이 오른쪽에 옮겨주면 되니까 클릭하고 Alt Shift 눌러서 똑같이 복사를 해주시고요. 달라 보이죠? 여기 두께가 요거랑 달라서 그래요. 선택하시고 스포이드 툴로 요 라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똑같은 두께로. 그러면 이렇게 기본 기능만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티셔츠를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기본 라인은 마무리해도 괜찮지만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단에 펜 툴로 포인트를 추가해 준 후에 부드러운 라운드로 만들어 줄게요. 스티치 라인도 같은 곡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넥라인 외곽으로도 스티치를 추가할게요. 넥라인을 그렸던 외곽선의 아래점 하나만 선택하고 컨트롤 F 하시면 바로 위에 복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옵셋 패스로 일정한 간격의 라인을 만들어주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스포이드 툴로 스티치 라인의 속성을 복사합니다. 뒷넥도 같은 작업을 해줄게요. 붙여넣기 한 후에 스티치 속성만 스포이드 툴로 복사한 후 화살표 이동키로 위치만 잡아줄게요. 뒷넥 전체를 선택한 후 맨 뒤로 보내줄게요. 몸판 라인을 선택한 후 연필 툴로 라인을 보정해주면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기 쉽습니다. 몸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필 툴로 그 위에 그려야 보정이 가능해요. 자, 이제 칼라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칼라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려진 도식화의 형태나 목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익히고 사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 스와치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기본 컬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색을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어떤 특정한 색깔이 있으면 그 색을 스와치에 등록을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어도비사의 일러스트레이터를 쓰고 있잖아요. 어도비사에서 굉장히 괜찮은 컬러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트렌드한 그런 컬러들을 좀 이렇게 스와치 형태로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잠깐 소개하자면 color.adobe.com 이라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트렌드 여기까지만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생성 여러 가지 이렇게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테마 추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오늘 잠깐 볼 거는 여기 트렌드를 잠깐 볼게요. 트렌드 보이면 패션도 있고요.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색을 뽑아 갖고 이렇게 스와치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에서 어떤 색을 특히 이제 이번에 패션이니까 패션 쪽을 한번 볼게요. 가을이니까 요런 컬러 정도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있고요. JPG로 다운로드가 있어요. JPG 다운로드는 이미지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라이브러리의 추가는 우리가 일러스트 CC 버전 이전부터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거든요. 그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JPG로 다운로드하면 이미지를 가져와서 스포이드 툴로 찍어서 이미지를 추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쉬운 방법이니까 그 중에 제가 요걸 소개해 드릴게요. 그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여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됐죠. 이건 제 개인 라이브러리거든요. 우리가 CC 버전은 다 로그인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눌렀고 다시 일러스트로 돌아갈게요. 일러스트로 돌아가서 일러스트에 보시면 저는 여기 패널에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지금 방금 제가 들어온 요거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이렇게 색이 들어와요. 이게 그러면 이게 요 패널이 없는 사람들은 윈도우즈에서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찾으면 이 패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Add 컬러 요 스와치, Add 테마 스와치라고 돼 있죠. 여기서 Add 테마 스위치를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폴더가 하나 더 폴더 형태로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테마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섞이지 않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스와치 형태로 좀 더 예쁜 스와치로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 기본 스와치에 없는 컬러들이고 굳이 만들지 않아도 여기서 추천을 해주는 컬러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티셔츠에다 색을 칠하려고 딱 봤더니, 자 보세요. 이 일러스트가 지금 이 몸판 따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색을 바로 넣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일러스트는 이렇게 열린 오브젝트여도 가장 끝점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그어서 색이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닫힌 오브젝트는 당연히 색이 채워지지만 닫히지 않은 오브젝트라도 이렇게 색이 채워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도 이렇게 색이 채워지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가장 뒤에 있는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꺾어지죠. 그럼 이게 보기 싫으니까 선택하신 다음에요. 여기를 좀 모양을 이렇게 막아줄게요. 여기 끝점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우리 두 점 연결하는 게 컨트롤 J였죠. 조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닫힌 오브젝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점을 하나 포인트 추가해서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 네크라인은 우리가 칼라를 넣었기 때문에 요 뒤로 숨겨주면 색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만일에 소매랑 이 몸판이랑 다 같은 컬러로 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색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넥라인도 이렇게 개별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뭐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하얗게 뭐가 보이죠? 이거는 왜냐면 클릭하시면 여기 이 검정색 스트로크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흰색으로 채움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없음으로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다른데 문제 없고요. 그리고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색칠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매를 다른 색으로 칠할 거거든요. 그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똑같은 형태로 위에다가 새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오브젝트를 이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 외곽 라인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라이브 페인트라고 있거든요. 라이브 페인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마우스 끝에 여기 보면은 뭐가 달려 있죠. 그러면 이때 화살표 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색이 변하죠. 여기 스와치를 한번 보시면 여기 바뀌죠. 선택하면은 지금 제가 키보드를 화살표 키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색이 바뀌니까 이때 이런 식으로 색을 바꿔서 이렇게 선택하고 또 옆으로 해서 이렇게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색을 넣었거든요. 넣고 나서 자, 이제 해제를 하면 여기 바운딩 박스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큰 네모에 이렇게 격자 표시가 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일반 오브젝트들의 바운딩 박스는 이런 식으로 하얗게 비어 있는 바운딩 박스 형태거든요. 그런데 얘를 선택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라이브 페인팅 객체로 변환한 거거든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라인하고 이
아까 제가 선택한 부분이니까 라인하고 이 밑에 색깔 칠했던 부분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앞으로 왔으니까 제일 뒤로 보내줄게요. 어레인지에서 제일 맨 뒤로 보내게 해주고요. 그리고 얘들은 색깔을 선택해도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전체로 이렇게는 바뀌는데 원래 이렇게 한 개 한 개 색을 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별로 다시 색을 바꿀 수가 없는데 여기 라이브 페인팅 아래쪽에 보면 요 라이브 페인팅 셀렉션 툴이라고 있죠. 요걸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두껍게 라인이 그려지죠. 그러면 선택하신 다른 원하는 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다른 색으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거 자체가 따로 선택을 하지 않았잖아요. 선택이 하지 않았어도 요 툴은 라이브 객체로 된 친구들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하지 않아도 돼요. 보통 일러스트는 무조건 선택을 먼저 해야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 라이브 페인팅은 선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가 라이브 페인팅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이게 또 하나 조금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장점이죠. 단점인데 제가 만일에 이 라인을 제가 만일에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면은 기존에 제가 처음에 넣었던 그 색깔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넣었던 부분들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 라인들이 라이브 페인팅은 다 이렇게 영역이 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걸 열어볼게요. 요 부분하고 요 라이브 페인팅 요 부분을 제가 열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넣었던 색깔 부분이 없어지죠.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 기존 오브젝트로 변형을 하려면 오브젝트에 가서 이 라이브 페인트에 가서 익스펜드를 눌러주시거나 릴리즈는 이 색깔을 지금 색을 칠했던 이 모든 상황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색은 유지하면서 바꾸려면 라이브 페인팅에 익스펜드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저기 바운딩 박스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젠 이렇게 그룹이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컨트롤 쉬프트 G 눌러주면 그룹이 해제되고요. 다시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이번엔 라인하고 이 뒤에 색깔하고 분리가 됐죠. 더블 클릭하고 또 들어가면 아이소메트릭 안으로 들어가져요. 그러면 다른 오브젝트들을 건들지 않으면서 이 오브젝트들만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다시 빈 화면을 더블 클릭하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뒷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리플렉스 툴로 이 중간쯤을 찍어주고요. 똑같이 복사를 해줘요.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릴 때 처음에 아까 그릴 때 요 뒷면 요 뒷넥 할 때도 여기 다 맞춰서 그렸잖아요. 그래서 뒷면을 할 때는 이것만 지워주면 이렇게 이것만 그려주면 깔끔하게 한 번에 뒷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앞면을 그릴 때 좀 어설프게 그리면 뒷면을 그릴 때도 좀 또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 그렇게 처음부터 좀 구상을 하고 그림을 그릴 때도 색을 어떻게 칠할 건지 혹시 여기 어떤 패턴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구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나중에 헛수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수고로움을 조금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도식화가 다 끝났으면 전체를 이렇게 따로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한 번씩 지워주세요. 그래야 지금까지 애써 그렸던 게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다닐 수 있고 작업지서 같은 데다가 그림을 올릴 때 좀 편하게 이미지가 유실되거나 하는 일 없이 갈 수가 있으니까 꼭 그룹을 이렇게 져주는 버릇을 꼭 잊지 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다가 이제 그래픽을 얹거나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